네, 이제 국정농단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조금 전에 가결됐습니다. 자, 취임 1384만에 4일 만에 권한 정지입니다. 자, 표결 이후에 전국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종대 동아일보 디지털 통합뉴스센터장, 그리고 서양호 두문전략연구소장, 주간동아 구정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구정차장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34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보다 조금 더 나온 것 같은데요. 아, 더 나왔다. 네, 보통 일단 최소표가 200표를 간 넘겼다가 아니면 조금 비박계가 동참을 하고 친박계도 일부 찬성으로 돌아서면 220표를 좀 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네. 그거보다 한 10표 이상 더 찬성표가 나와서 총 234표로 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에 사실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탄핵 찬성이 80%를 좀 넘었다 이런 여론도 네. 나왔는데 오늘 이 국회의원들의 이 탄핵안 투표 여론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저 같은 경우에 오늘 217표에 걸었는데 돈을 네. 10,000원씩 걸었는데 결국 잃었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첨되는 걸로 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탄핵안이 가결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230여 표, 234표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런 국민 여론조사 80% 이상이 네. 탄핵안 가결에 찬성한다고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또 네. 국회 주변에 100m 원래는 바깥에서만 집회하고 시위가 원래 허용되는데 국회의장이 당장 바로 밖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국민들이 거기에 몰리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어떤 의사가 많은 탄핵 찬성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탄핵 찬성 여론이 한 80%인데 제적 300석 기준으로 3824 한 240석 정도 나오는 게 어쩌면은 의석 대비 비슷하게 여론을 반영한 거로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국민 여론하고도 비슷하고요. 또 국민 여론하고 달리 이 새누리당의 특수성을 감안을 하면 실제 국민 여론보다 더 많이 찬성표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이 제적의원의 126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 제1당인데요. 네. 오늘 탄핵안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이 126명 의원 중에 새누리당 의원 중에 과반이 넘는 63명이 찬성을 한 것으로 일단 기권과 이 무효표를 뺀 숫자만 놓고 네. 보더라도 새누리당에서 과반 이상 탄핵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민 여론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렇군요.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저 탄핵 찬반 여론이 아침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인데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요 사실은 탄핵 반대가 61%로 나타나긴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민심을 더 수용해서 지금 탄핵을 찬성한 쪽으로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 던졌다. 네, 그렇죠. 새누리당의 탄핵으로의 전환은 지난 주말 촛불 집회 이후에 감지됐었습니다. 원래 비박은 내년 4월 임기 단축을 조건으로 해서 탄핵에 참여하지 않는 걸 정했다가 비상시국회의에서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 민심에 놀라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 이에 친박들 또한 탄핵에 불참하는 것 자체가 탄핵 반대로 비칠 것을 우려하여 당론에서 조직적으로 불참하는 걸 폐기하고 자유투표, 의원 개인 의사에 맡기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샤이 박근혜 표보다는 샤이 탄핵표가 훨씬 더 많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도 234표라고 하는 당초의 예상보다 좀 많은 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지난주 촛불 집회에서의 성난 민심에 대한 바람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한민국 국방장관 전군의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지시 내렸고요. 자,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 이제 권한 대행이 될 건데 일단 군과 이 보안 당국을 통해서 우리 전방 상태 그리고 군의 경계태세 단단히 갖추라는 지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한국의 국정은 현재로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권 표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자, 하종대 센터장님 한자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번에도 이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갑으로 써야 되는데 기권표가 7표가 나왔어요. 예. 이거는 의원들이 실수였을까요? 기권표가 예. 아니라 무효표가 7표가 무효표가 나왔는데 7표고 기권은 2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쓰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네. 이제 기권이 되는 거고 무효표라고 하는 거는 무효표. 뭐라고 네. 가부 한글로 쓰든지 아니면 한자 가부라고 네. 써야 되는데 한자 같은 경우에 부자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부자가 아니 불자를 만약에 쓰게 되면은 네. 잘못 쓴 거거든요. 네. 중국어로는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앞에 있는 아니 불자는
뿌라고 있고요. 네. 뒤에 있는 입구자가 더 붙어 있는, 원래 불자를 입구자가 더 붙여야 되거든요. 이거는 중국어로는 버우라고 해서 완전히 발음이 다른데 네. 우리말로는 부 해가지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간 비슷하고 또 네. 디귿이나 지읒자 앞에서는 저 불자가 또 부자로 익힙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찬성이나 반대 이렇게 쓰는 것도 결국은 무효표가 되는 거죠. 이번에 투표를 하기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다시 한번 그거를 상기를 시켰습니다. 한글 또는 한자로만 반드시 써야지 다른 거가 뭐라도 쓰게 되면 모두 무효표가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표가 7표나 나왔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당 대표, 현재 당 공백을 메울 장치만 마련되면 바로 사퇴하겠다. 1월 사퇴를 얘기했다. 이제 앞당기게 된 것, 뭐 국회 표결 결과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네, 본인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는데 장 지진 대신에 사퇴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책임지지 못했던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당연한 수준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친박 비박을 떠나서 이번 탄핵 결과에 대해서 집권 여당은 준엄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이제 남아있는 절차는 국회의장이 발부한 그 서류, 이제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한 그 절차만 남았을 뿐입니다. 자, 오늘 최경환 의원이 기권했죠. 자, 네, 최경환 의원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요, 의원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부결을 호소한 사람이 정작 이 투표장에서 이렇게 이탈을 한 거거든요. 근데 투표장까지는 왔다가 떠났기 때문에 이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이 해야 될 도리를 다 안 한 거 아니냐, 회피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논란의 중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뭐 개인적 소신으로서는 친박의 좌장으로서 소신적인 그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과연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역할로서는 온당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 이후 평가는 온전히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국민이 준엄한 심판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나가는 기자 한번 연결해서요. 결국 지금부터는 탄핵 심판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현재 여건이 굉장히 귀추가 구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번 소추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홍우람 기자, 현재 그 헌재의 탄핵 심판 시작이 됐나요? 네, 조금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이곳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저녁 회의를 열고 사건을 총괄할 주심 재판관을 무작위 전자추첨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탄핵 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심판에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탄핵 심판 절차는 범죄 혐의를 가리고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소송 절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인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헌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근거가 되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제출된 오늘부터 180일 이내, 즉 내년 6월 6일까지 탄핵 여부를 선고해야 하는데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헌재가 63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도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탄핵 심판 연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 변론 기일을 열어 집중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다음 주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법리 검토와 내부 토론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네, 홍우람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청와대 얘기를 먼저 지금 속보 전해드려야 하는데 바로 이 탄핵소추 의결서가요. 보면은 오후 7시쯤에 지금 청와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러면 저녁 7시쯤에 바로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 정지된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이제 있겠죠. 의장의 결재를 받은 탄핵 소추 의결서가 이제 그 절차를 거쳐갖고 청와대로 도착이 되면 아마 총무비서관이 아마 받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좀 정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지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마치게 되고 5시 현재 지금 아마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결과 따라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한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뭐 4시쯤에 통과가 됐는데 7시
꽤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청와대까지 가는데. 아마 저 의회 내에서도 네. 의장 결재를 통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 인편으로 반드시 인편으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듯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때 같은 경우에는 네. 오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네. 실제로 청와대에 전달된 시간은 오후 5시였습니다. 5시간 이상 걸렸다. 이번에는 그보다는 좀 더 빨리 전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부터 번제 카운트가 시작되고 이제 주심까지 정하는 관계가 있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특검이 실제로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재판을 가게 되는데 특검의 경우 1심 재판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요. 네. 헌법재판, 그러니까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직무행위나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결하는 거고요. 특검은 형사상으로 뭔가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이걸 다투는 거기 때문에 특검과 헌재 결정은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뭐 특검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이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헌재는 지금 헌재 탄핵 소추 안에 있는 내용이 법리 검토를 통해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구나, 법률을 어겼구나, 그러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인용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이 한 것은 이걸 뭐 헌법을 위반한 것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기각이 되는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이 특검의 수사 또는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헌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얼마 전에 행상 책임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간의 만남 속에서 메모지가 카메라 기자에게 찍혔습니다. 찍혀서 네. 행상 책임이 뭐냐면 법에 대한 태도, 자세를 얘기하는 건데 아마도 지금 현재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임하는 태도를 따지는 것이지 형사상의 유무죄를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특검과 무관하게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가결한 이 힘이 네. 헌재 결정을 보다 더 빨리 가속화시켜낼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헌재에서 원래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는 형사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네. 따지지만 헌재에서는 또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행위, 그것이 과연 헌법 수호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과연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탄핵 결정문이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것이 41페이지인데 네. 여기에 보면 대통령의 범죄 유형을 총 9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중에 네, 네. 헌법을 위반한 유형이 5가지, 그리고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4가지,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21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신임을 위반했는지, 그런 네. 것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정 마비 사태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대통령 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경우는요. 네.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탄핵 소추를 이제 결국은 이제 기각을 했는데요. 기각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경우에는 인용할 수 있다. 네. 어떤 경우에는 그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소추안에 담겨 있는 박 대통령의 혐의가 그때 당시 헌재가 결정했던 결정 사안에 비춰볼 때 해당이 되면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회로부터 제출된 탄핵소추 의결서에 각 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건을 다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혹은 이 촛불이 많이 탔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의결수가 많았다는 이유로 빨리 땡겨지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논란이 됐던 그 세월호 7시간 건이 과연 심리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될런지에 대해서는 향후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자, 오늘 이제 300명의 제적위원 가운데 한 명이 기권을 했고 이제 명패가 299개가 모였다는 뜻인데 한 명의 기권자는 최경환 의원이죠. 그러니까 투표에 아예 참석하지 않은 분이 네. 바로 최경환 의원이 이제 유일하게 나왔는데 최경환 의원이 이제 오전에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네. 다 의원들에게 이렇게 다 문건을 하나씩 돌렸습니다. 거기에 네. 보면 정말 대통령은 단돈 1원도 자신을 네. 위해서 쓴 적이 없다. 정말 챙긴 적이 없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도 오늘 투표 결과를 보면은 조금은 돌아선 것 같아요. 그렇죠. 234명의 의원들은 그러면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최경환 의원한테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충복, 친박의 좌장의 그 역할도 중요했지만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이 상황에서 친박의 좌장으로서 본인은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되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34명의 민의는 촛불 민심의 수백만의 그 시민들의 민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최경환 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이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가 볼 땐 정치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좌장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단돈 1원도 먹지 않았다. 일견 들으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하고 공범 관계잖아요. 네. 공범 관계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에서 그걸 강제로 거둔 돈만 774억이고 검찰의 공소장에 들어있는 다른 그 이외에도 여러 SK로부터 현대로부터 들어온 여러 계산을 해보면 무려 1,00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두게 하는데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네. 돈을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거기서 돈을 단돈 1원도 갖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별 죄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얘기가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때 당시에 탄핵 결정을 할 때 우리 아까 구자홍 차장이 얘기를 해줬는데 간단히만 얘기를 해줬는데 뭐가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가를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 가장 대표적인 거가 뭐냐면 예시를 했습니다.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행하는 행위, 이런 이익을 해치는 행위 이런 것들에 지금 현재 모두 해당한다고 하는 거를 국회에서 지금 현재 탄핵 소추안 결정문에다 자세히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4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소추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기는 동의 못할 거다 했습니다만 지금 보신 대로 대략적으로 헌법위원회 두 번째 사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사건은 이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새누리당과 그 야당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네. 그런데 그 새누리당 7시간도 넣을 수 있겠다,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 인식을 준 것이 그 시간에 미용사가 청와대에 가서 90분 동안 머리를 했다더라. 네. 이 보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마저도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도대체 머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도 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이제 이런 인식이 돌면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후에 또 저희 여성동화 또 채널에 단독 보도로 나왔지만 청와대 조리사의 또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어떤 폭로, 고백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당일날도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혼자서 관저에서 점심 저녁을 다 먹었고 정말 소통을 안 하더라. 여러 가지 그런 고백들이 나오면서 이번 투표에 친박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아서 대통령이 그 사생활에 대해서 머리를 하고 이런 단순한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시신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는가. 국가가 국민이 생명과 재산의 위기에 있을 때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국정 컨트롤을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준엄하게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월호 유가족만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제기를 제기하는 야당의 진보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체 국민들이 나의 생명 나의 재산을 지키는 국가 리더의 책임과 책무에 대해서 준엄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시간 문제가 특히 이번에 마지막 판에 이슈가 되면서 이 탄핵 소추 결의안에 빠질 수가 없었던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대하다고 또 볼 수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승선한 사람이 476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사망 실종이 무려 304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 배가 완전히 가라앉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대통령부터 그 아래 현장에 있는 사람까지 나서가지고 좀 더 잘 대처했더라면 304명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안에 관저에 머물렀고 심지어 관저에서 머리 돼가지고 중대본에 나와서 한 얘기가 전혀 그동안에 무려 30여 차례에 걸쳐서 팩스나 아니면은 구두로 보고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조차도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그 질문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다른 뭐 돈 1,000억 원을 그냥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하는 것보다도 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일 관련된 여성동화 기사를 보는데 저는 더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은 그 이전에 중대본 가기 전까지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그냥 관제 가서 저녁 식사 혼자 하시고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이전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그 시간에 이미 그 생떼 같은 우리 애들이 그렇게 있으면은 그 청와대 소위 말하는 그 위기관리센터, 지하 벙커라는 데서 모든 화면을 보면서 뭐 직접 세월호 그 당일날 행적을 보면 이 유체 이탈 국정 운정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에서 배제된 듯한 그 행동을 한 것이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나라를 지키는 대통령인지 아니면 자기 사생활을 즐기는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뭐 이 탄핵이라는 사태를 좀 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새누리당 결국 그동안 과연 비박 진영에서 얼마나 찬성표를 던질까 그것이 탄핵 소추안 통과의 관건이었는데 오늘 결국 234표라는 것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비박계 중진이죠. 나경원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통해서 과연 지금 상황, 당의 상황 관련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34표 예상한 숫자셨습니까? 이 정도 예상하셨나요? 저희는 사실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의원들께서 모두들 각자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숫자가 조금 다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의 민심 숫자하고 민심의 여론조사 결과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로 찬성했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 의원총회만 보더라도 참 여러분들의 의견 엇갈렸는데 새누리당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좀 분당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오늘 저희 뭐 소위 주류 비주류 간에 이렇게 좀 그동안 계속 굉장한 긴장감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투표 결과를 보면서 정말 이제 새누리당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주류 의원들도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체 수준의 재창당의 노력을 저희가 정말 중단 없이 또 정말 아주 단단한 각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당을 추스리는 것, 그야말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요체일까요? 과연 새누리당이 무엇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또 국민들 앞에 보여드려야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이제 정말 달라질 수 있겠구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도덕성과 책임의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국정농단이 있게 하는 데에 주요한 책임자들은 저는 이제는 전면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인적인 정리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행히 우리 새누리당의 가능성을 보는 것은요. 그동안 이제 국민의 민심이 굉장히 이제 뭐 새누리당에 대해서 등을 돌렸지만 그 민심이 또 그렇다고 해서 야권에 가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이 중도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낼 그릇을 만들어달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중도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담아낼 그릇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쓴 메모가 하나 사진이 찍혔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네. 탄핵 이후에 어떤 인적 청산이라는 부분이 네. 지금 그 메모에 담겨 있었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정말 새누리당 인적 청산, 어떤 지도부 사퇴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인적 청산, 어떤 쇄신을 보여주실 예정이십니까? 뭐 지도부 사퇴, 이선 후퇴는 당연하고요. 책임 있는 분들은 이제 당의 이 당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에서 물러나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일단 이제 저희는 대통령 탈당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부분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적 쇄신, 청산도 얘기하셨고 중도 보수의 길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국민들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도덕성이 무너졌고 책임의식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야말로 뼈아픈 반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나 의원의 얘기가 이제 좀 힘이 실릴 수 있는 게요. 네. 오늘 그 탄핵 가결된 숫자를 보면 친박보다 이 찬성표를 던진 비박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이 일단 새누리당 내에서 과반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오늘 그 표로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의 어떤 새누리당의 헤게모니는 친박계에서 비박계로 넘어갈 텐데 이제 그것이 뭐 자연스럽게 이선 후퇴를 통해서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이냐, 네. 아니면 또 한 번의 어떤 불협화음을 통해서 이 강제로 어떤 밀어내는 식의 어떤 이 퇴진을 요구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애초에 200석 가까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가결되었다라 한다면 네. 아마 비박계, 친박계 내에서 표단속 문제에 대해서 비박이 협조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책임론에 휩싸여서 비박은 결국은 당내에 남아있지 못하고 탈당이라고 하는 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비박이 그 정한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컸기 때문에 아마도 비박은 향후에 탈당이라는 수보다는 당내에서 친박을 오히려 고립화시키고 당권에 대해서 장악한 이후에 새누리당의 인적 혁신과 당 개혁으로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34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표결이 끝났기 때문에 새누리당 뭐 시끌시끌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오늘 오전 의총 상황은 정말 이 당이 이 틀로 같이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됐습니다. 오전 상황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 번의 조사도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론과 반론도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하는 이 중대한 오늘 판결을 우리가 없보죠.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탄핵 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해서 지금 이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리 당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 저 장면 글쎄요. 새누리당 앞날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까지 탄핵 정국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 추미호 당대표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급속히 번져나가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문제 등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 현안을 낱낱이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종합대책 촉구를 위해 국회 임시회를 소집할 것입니다. 국정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국회 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국정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국정 운영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 촉구를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강행, 잘못된 위안부 협정, 이 같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와 국회 협의 과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탄핵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국민과 역사만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국 수습을 위한 여러 해법들이 난무했지만 탄핵만이 국정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무도한 권력자를 이겨낸 우리 국민의 시민 명예 혁명. 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국회 상황이 아주 복잡했는데 추미애 대표 일단 그 대국민 메시지를 내면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 얘기를 먼저 강조하고 뭐 민생을 중시하겠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게 네.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지금 그 대통령 리더십, 그 다음에 청와대가 멈춰 있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232만의 촛불이 지금까지 해서 이끌어와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라는 걸 국회로부터 뽑아냈으면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헌재에 맡기고 이제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할 수 있을지, 국정이 얼마나 안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논의를 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황교안 대행하고 무슨 여야 지도자, 국회의장 등등 해갖고 밤에 밤을 새서라도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던져주시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국정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조류위원자 얘기하시고 민생 얘기하시는 게 조금 좀 아쉽고 그 인식이 과연 이 국면이 어떤 국면인지 이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으려면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서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돕겠다. 아니,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기존에 계속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황교안 총리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정 공백을 더 확대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정에 책임 있게 운영하지 못한 대통령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는 것을 못 보겠다라는 것이 촛불 민심이었다라면 대통령 탄핵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한민국 국정은 누가 책임지고 갈 것이냐. 물론 황교안 대행 체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행정부를 도와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안보 아닙니까? 안보 위기 없도록 하겠다. 네. 또 한 가지는 경제 위기 아닙니까? 지금 경제 부총리도 아직 임선을 못 해가지고 도대체 이 한국이 어떻게 경제가 순항할 거냐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위기를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이런 데에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줘야 될 타이밍에 너무나 이제 지역적인 문제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독립이 안 되면 네. 독립군 잘못이 아니고 그 일본 제국주의와 그 친일 앞잡이 잘못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국정이 농단되고 이렇게 중단된 거는 엄연하게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각 총사퇴는 저는 뭐 법적 절차는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대행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허무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진퇴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3차 국민담화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진퇴를 포함한 거치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국회에서 300명 중 200명이 넘는 234명이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람으로 파면을 결정했다면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수용해서 즉각 거치를 표명하는 것이 헌정의 복잡한 이 국정 농단 사태를 빨리 단축하고 그리고 나서 국정을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길이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데 지금 추미애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맨 처음에는 내각 총사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보고에 따르면은 황교안 총리 일단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황교안 총리는 지금 오후 8시에 대국민 담화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안정을 좀 더 그렇죠. 담화해야겠다라는 원래 야당 쪽에서 네. 그러니까 거국 중립 내각 그리고 네. 총리의 사퇴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리를 중립적인 인사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은 이거는 탄핵 이전에 했어야 된다. 지금 이미 탄핵이 돼가지고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총리를 바꾸거나 다시 내각 총사퇴로 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기는 지금은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추미애 대표도 가장 처음에 얘기한 게 국회와 정부의 정책 협의체를 만들겠다. 네. 이걸 통해서 다른 분란보다는 빨리 전국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한 것 같고요. 다만 두 번째 얘기한 게 국정교과서 문제, 위안부 협정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약간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민생 안정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 문제 그리고 사실은 당장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장 한중일 정상회담 이거 자체도 지금 일본에서 취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먼저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황교안 국무총리 8시에 이제 그 국민 앞에 메시지를 내놓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거론하면서 전군에 그 긴장을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권이나 권력 기반에 대한 위기 시점에서 뭐 당연히 내야 될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일단 추미애 대표가 어제까지 내강 총사퇴, 탄핵하더라도 총사퇴했다 좀 물른 것으로 보면 일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으로 당 자체가 선택한 네.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미애 대표가 생각하는 정책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이 국면에서 과연 우리 국정교과서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의 심장이 멈춰 있는 이 상황에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돌리는데 힘을 보태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까지는 사실은 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한 용기 있는 여당 지도자가 필요했다면 저는 오늘 이 시점부터는 정말 촛불에 기대서 얹혀서 가는 그런 야당 지도자가 아니라 촛불을 이끌어가고 촛불을 제대로 안내해서 그 에너지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승화시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야당 지도자들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네. 그 사람을 대통령을 파면해놓고 그 사람에게 다시 국회가 협의하는 총리를 임명해달라. 이건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모순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추미애 대표로서도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전술적인 오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탄핵 이후에 국정의 혼란에 대해서 야당은 즐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표현하기 위한 수사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행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생과 국방의 문제를 우선하겠다는 건 다행인 것 같고, 다만 대통령의 진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혼란을 매듭짓는 것은 이것을 오래 끄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대통령의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이 문제를 매듭짓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황교안 총리가 검찰에서도 공안을 많이 담당했어요. 그 공안 중에서도 어떤 공안을 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신공안. 합리적인 공안이라고 할게요. 과거처럼 억지로 강제로 자백을 받아서 간첩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안정시키는 데만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면은 황교안 총리가 지금 현재 이런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서 제가 보기엔 절대적으로 적합하다 이렇게까지 얘기 못하더라도 상당히 적합한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많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총리를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야당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당이 생각하는 것들을 잘 의견을 수렴해서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추미애 대표 지금 저희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황 총리 대행 체제가 촛불 민심 잘 이행할 것인지 일단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경제부총리 내정자로도 원래 임종용 위원장을 이렇게 지명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오늘 코스피도 살짝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이 경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과연 유지될 거냐 아니면 중단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부로 이미 이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황교안 대행 체제로 넘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고비를 넘은 거기 때문에 다음 고비,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는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한 파트너가 이제는 탄핵을 주도한 야당이라는 것을 이게 명심해야 될 겁니다. 지금 촛불 민심이 대통령에게 향했던 것이 만약에 야당이 더욱 이 국정을 혼란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 촛불 민심이 야당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